레링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오늘 이슬람 난민 5편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아프간인 특별 기여자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한국의 난민법에 속하는 난민 대상자들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특별 기여자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서 약 400명, 이제 390명이죠.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먼저 단기 방문 C3 비자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 자격 F1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신분을 변경을 해서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한 다음에 이 임시 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 활동에 제한이 따르지 않는 체류 자격인 F2 비자를 내서 이제 취업이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이제 가겠다 이런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터넷에 누리꾼의 댓글을 보니까 취업 준비생인 김모 씨는 이런 의견을 냈네요. 우리와 합의도 없이, 요게 이분의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국민들과 합의도 없이 갑자기 4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수용했으면서 이제는 취업까지 신경을 써준다. 나도 내 미래 모르겠다. 내 미래도 좀 대한민국의 취업 같은 거 신경 좀 써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김모 씨는 이런 의견을 내셨네요. 우리 집 자식들은 굶고 있는데 이웃 도와준다고 쌀 챙겨주는 노릇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현재 사실은요, 우리가 북한 탈북민이 진짜 난민이죠. 그런데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현재 정치권에서 목소리 제가 알기로는 뭐 내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거나 정말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제가 볼 땐 뭐 별로 없어 보여요, 사실은요. 그런데 사실은 그간 북한 우리 동포들이 당한 인권 침해는 정말 이번에 아프간 사태에 비교해 봤을 때 절대 거기에 비해서 뭐 양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는 이 정치인들이 갑자기 아프간 난민에 대해서는 아니 무슨 뭐 그렇게 자기가 막 사랑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이제 하시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은 진작 좀 우리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는 좀 목소리 좀 내지. 아니 너무 이런 좀 안타까움도 있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소위 말하는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흔한 성명서조차도 잘 내지도 않고요. 지금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분의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한 잠재적인 우리 2,500만 북한 난민들, 그리고 지금 30만의 탈북민들이 정말 동아시아를 배후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들어온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는 수송기는커녕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고 계시면서 정말 우리나라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에까지 대한민국의 군수송기를 보내서, 물론 아프간인들 불쌍합니다. 그분들 도와주는 거 뭐 절대 안 된다라고 저희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보다는 바로 우리의 민족이고 우리의 핏줄이고 우리의 문화와 똑같은 문화를 가진, 어찌 보면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탈북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아프간 난민, 소위 난민도 아니죠. 특별 기여자라는 명칭으로 그분들을 데려와서 이렇게까지 혜택을 준다. 이 모습을 보면 과연 탈북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많은 탈북자 출신 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 것인가. 정말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이분들은 인권이라는 게 자기들이 필요하면 인권이고 필요 없으면 인권도 아닌 좀 아주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중국에서 강제로 북한에서 탈출한 우리 동포들을 잡아다가 수용소에 일시 가둔 다음에 강제 북송을 시킵니다. 강제 북송된 우리 동포들이 끔찍한 살인, 고문, 여성의 경우 성폭행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다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미국 국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성명서도 내고 굉장히 강하게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안 보이니까, 아니 그러면은 중국에 우리가 언제 한번 힘있게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왜 중국에 어렵게 탈출해서 살라고 나간 우리 북한 난민들 왜 잡아들이냐? 뭐 무슨 자격으로 잡아들이냐? 그리고 무슨 자격으로 다시 강제 북송을 시키냐? 그러지 말아라. 대한민국으로 다 보내라. 말 한마디 못 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우리가 언제 비행기 띄워서 보내준 적 있냐고요. 북한 사람들 좀 태워가지고 맞습니다. 대한민국 올라고. 그런 분들이 뭔 아프간까지 보내가지고
우리가 안 돕다는 게 아니고 옆에 이슬람 국가로 그분들이 가시고 우리는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돕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요. 북한 인권 얘기 안 하잖아요. 전혀 얘기 안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맨날 이슬람 난민 문제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얼마 전에 사퇴를 하시면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사퇴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한국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시급한 해야 될 일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니 코로나로 지금 자영업자들 거의 고사 직전이고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 취업이 안 돼서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확산 현재 지금 4단계를 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최고 우선순위다. 아니 저는 그분들이 변호사님 한가에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걸까요? 한가에서 본인들이야 뭐 4단계 된다고 최영애 국가위원장이 영향 받습니까? 월급 따박따박 나오지. 그 월급 누가 줘? 국민들 세금으로 주는 거지. 장관 자리입니다. 국가위원장이. 자기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가 겪는 고통 겪고 있습니까? 월급 줄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가 부르신가 봐. 내가 볼 때 이분들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나셨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국가위원장으로 일할 때 그 부분을 제일 신경 썼는데 못하고 나가서 내가 너무 안타깝다. 한국의 정치인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제일 많이 신경을 썼나 싶어요. 저는 밑바닥에서 북한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리고 밑바닥에서 지금 우리 취업준비생 청년들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양반들 그리고 귀족 문벌들이 평민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었던 거 있잖아요. 난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